빌트의 경우는 재밌는 게 글라드바 센터백 2명이 김민재보다 평점이 높아요. 엘베디 등 2명이 2점이고 김민재가 3점이에요. 발로 매긴 겁니까? 카스트로프의 아쉬운 1부 첫 기록, 그리고 김민재의 정말 기분 좋은 이번 경기 기록, 이 두 가지를 보는 현지 매체들의 반응은? 안녕하세요. 볼리TV에서 김민재 선수 및 분데스리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박 기자입니다. 저희 메인인 서영욱 위원은 아마도 썬더랜드의 프리미어리그 2위 등극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앞으로 관련 영상을 하나 말지 않을까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25일 새벽인데요. 이날 한국 선수 2명의 코리안 더비가 열렸습니다. 바로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보루시아 파르크, 즉 메넨글라드바흐의 홈구장에서 열린 경기였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경기 결과였다.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 경기를 통해서 8전 전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1위를 독주를 달리고 있고요. 메넨글라드바흐는 3무 5패예요. 그 전까지도 3무 4패였다가 1패 추가했다. 유일한 무승팀, 전승팀, 무승팀, 1위 팀, 18위 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글라드바흐가 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바이에른은 그냥 분데스리가 1위가 아니고 역대급 시즌 초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5대 리그 역사상 개막 후 연승 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팀 AC 밀란의 전설적인 92-93 시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AC 밀란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죠. 그 팀이 가지고 있던 13연승 기록과 타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선수 김민재와 우리 카스트로프의 경기 내용도 마치 팀 상황처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카스트로프 얘기부터 해보죠. 왜냐면 짧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좋은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카스트로프 선수에게는 첫 코리안 더비였습니다. 9월에 한국 대표를 택한 뒤에 처음 한국 선수가 맞대결을 갖게 됐는데요. 바로 전 경기도 코리안 더비일 수 있었다. 왜냐면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선수와 맞대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카스트로프, 정우영이 번갈아 뛰고 동시에 뛰는 시간이 없었어요. 카스트로프는 선발, 정우영 교체 투입. 그래서 이제 맞대결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표팀에서 정우영 선수를 보지 못하기도 했고요. 요즘 좀 안 뽑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날 카스트로프 선수는 그동안 맡은 미드필더나 윙어가 아니라 오른쪽 수비수로 배치가 됐습니다. 원래 볼 줄 아는 위치긴 하죠. 탁월한 멀티플레이어니까. 근데 매치업 상대가 상당히 어려운 상대였다. 좀 버거운 상대였어요. 누구냐? 리버풀에서 넘어와서 이번 시즌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이스 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첫 플레이는 카스트로프가 디아스를 오히려 돌파를 해냅니다. 전반 3분 카스트로프가 공을 잡고 디아스의 역동력에 걸리게 순간적인 가속을 하면서 드리블로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탈압박 이후에 전방으로 넣어준 패스는 김민재 선수가 커트를 해냈죠. 그러나 첫 대결만 카스트로프가 잘했고 그 뒤는 루이스 디아스한테 좀 털렸는데, 딱 한 번 털린 게 그대로 치명상이 되면서 카스트로프는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디아스가 공을 잡을 때 롱패스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터치가 좀 길겠지, 길면은 뺏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타이밍에 카스트로프가 과감하게 슬라이딩 태클로 뺏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디아스는 카스트로프의 생각보다 더욱더 테크닉이 좋은 선수였던 거죠. 재빨리 퍼스트 터치하고 빠져나가는 디아스의 발목도 아니죠, 정강이를 발바닥으로 찍은 셈이 되면서 이게 사실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래서 디아스가 다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발바닥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걸 보고 처음에 경고가 나왔고 막 바이에른 벤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퇴장 줘야지, 주심 뭐해, 심판 눈 떠라, 약간 의역하자면 이런 식의 반응을 바이에른 선수들이 보였어요. 결국에 온필드 리뷰를 했고 비디오 판독 끝에 카스트로프 선수는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이걸 오심이라고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맞는 정심이었고요. 카스트로프 선수의 기용이 전술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미드필더 보던 선수, 요즘에 윙으로서 막 골도 넣고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선수를 풀백으로 내렸다는 거. 그러면서 미드필더 중에서도 잔더 선수가 자주 센터백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이브리드 대응을 취했고, 4-2-3-1과 한 5-3-2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 바이에른을 막아보자 했던 게 어떤 전술의 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센터백과 풀백 또 미드필더 이 조합이 킥이었는데 그 핵심이었던 카스트로프가 빠지고 말았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기동력이 좋은 카스트로프 선수 조금만 잘 풀렸다면 강팀 바이에른 상대로 자신의 장점을 더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요. 결국에는 구단 9월의 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카스트로프, 사실 메넨글라드바흐의 부진 탈출 키를 쥐고 있는 선수가 카스트로프인데 그런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 이 경기 이길 수가 없죠. 더욱더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0월에는 9월의 상승세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분데스리가 첫 시즌이니까요. 11월에는 또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해보죠. 리그 첫 풀타임을 치른 김민재,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하루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나마 한국 선수 보는 입장에서는 김민재라도 잘해서 다행이라 말해도 될까요? 좀 이런 말 좀 웃기긴 한데 무슨 코리안 더비 한국 선수 경기력 보존의 법칙이 있는 건지 옌스가 없는 만큼 김민재가 더욱더 큰 비중을 갖고 잘해줬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시즌 4번째 선발 경기, 그리고 풀타임은 고작 2번째였습니다. 앞선 선발 경기에서 막 부상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막 70분밖에 못 뛰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리그에서는 첫 풀타임이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앞선 경기도 뭐 교체 투입돼서든 선발로 뛰든 잘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건강이었거든요. 내 종아리 부상, 지난 시즌 콩파니가 날 혹사시켜서 종아리 부상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내가 좀 몸을 사리고 있어, 이런 인상을 아예 안 줄 정도로 90분 동안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오늘 그걸 해냈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큰 경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 선발 조합이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니까 또 요즘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주전이 아닌 선수가 너무 많았다.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인데 그 옆에 레프트백 톰 비쇼프, 이 선수는 원래 유망주 미드필더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 풀백 부족으로 측면 기용도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반전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후반전에 미드필더로 올라가고 훨씬 잘했습니다. 풀백으로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 봤고요. 그리고 김민재 뒤에 요나스 우르비의 골키퍼, 이 선수는 고작 2번째 출전이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약간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김민재가 옆이야 뒤에 조금 감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뛰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다. 뭐 우르비히는 뭐 환각 패스, 아예 동료가 없는데 패스를 하다가 이제 손을 번쩍 들고 미안하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기분이 어수선한지 손을 공으로 그냥 쳤어요. 이게 웃긴 게 양손으로, 한 손으로 공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상대선 뒤통수 치고 이렇게 양손으로 번갈아서 빡빡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경고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이렇게 믿었던 우파메카노까지 조금 넋이 나가 있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김민재가 해줄 게 정말 많았다. 여기서 안정감 담당이 김민재였다. 이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김민재 선수 어그레시브한 거 다 좋은데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날은 우파메카노가 좀 어수선해서 그런지 김민재가 대놓고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실수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판단 미스도 아예 없다시피 한 깔끔한 90분을 보내줬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비쇼프, 우르비 등이 아직 얼타고 있을 때,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벙쪄 있을 때, 이때 김민재가 든든하게 초반을 넘겨줬습니다. 자, 카스트로프 퇴장 이후에 한점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했는데 팀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민재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아예 빌드업 할 때 뒤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 페널티 지역 앞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공미처럼. 그러더니 공을 잡고 공을 살짝 들어서 띄우는 특급 플레이메이커들이 하는 그런 로빙 패스를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어요. 그게 루이스 디아스의 헤딩 패스, 니콜라 잭슨의 득점 기회까지 왔는데 받은 선수가 잭슨이라서 잭슨이 퍼스트 터치가 또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슛까지 가진 못했어요. 만약에 잭슨이 이걸 넣었다면 김민재 선수의 기점 패스가 굉장히 명장면이 될 뻔했습니다. 센터백이 이런 패스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김민재 원백을 가동합니다. 바이에른이 흥분한 우퍼메카노를 뺐어요. 흥분해서 경고 있어서 뺐다라고 아예 경기 후에 콤파니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좀 흥분해 있었고 팀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들떠있던 선수를 빼는 과정에서 우퍼메카노 빠지고 센터백을 안 넣었어요. 그러면서 풀백 조합 다 바꾸고 원래 미드필더였는데 조언에서 도움이 안 되던 고레츠카를 센터백으로 내립니다. 결국엔 이제 원백이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계속 안정적인 수비를 잘 해낸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한 명 더 수적 우세에 있다 보니까 원백 상황을 두고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김민재가 상대 원톱만 잘 견제하면 됐는데 이제 선발 원톱이 강력한 제공권을 가진 선수 타바코비치, 교체로 들어온 게
제공권과 몸싸움과 스피드가 어느 정도 다 조화되어 있는 일본 대표팀의 꽤 괜찮은 공격수 마츠노 슈토 이 두 명을 상대해야 됐는데 둘 다 위협적인 기회를 아예 잡지 못했다. 그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잘 견제를 했는데요. 김민재가 뭐 자기보다 더 제공권이 좋은 타바코비치 상대로 무리하게 헤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러지 않고요. 그냥 헤딩 못 뜨게 슬쩍 눌러주면서 어차피 둘 다 못 잡으면 튕긴 거는 바이에른 선수가 잡는다.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퍼메카노는 전반전에 또 흥분해가지고 타바코비치한테 막 붙었다가 헤딩 뺏기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훨씬 차분하게 영리한 수비를 줬습니다. 후반 36분에는 센터백 파트너가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멀티 수비수 요시프 스탄시치가 이미 승기를 잡은 뒤에 부상 복귀전을 여유 있는 상황에서 치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파트너는 우파, 레온 고레츠카, 스탄시치 이렇게 세 번째 바뀌는 그런 경기였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리딩을 잘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안정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번 글라트바흐전의 김민재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카스트로프 선수 스탯은 안 볼 겁니다. 퇴장밖에 볼 게 없으니까요. 자, 김민재 선수 주요 스탯입니다. 패스 96%로 86회 연결, 패스 횟수 경기 3위, 공격 지역으로 준 패스 18회로 이 경기 전체 1위. 뭐 익숙하죠? 이 스탯만큼은 뭐 키미히나 이런 선수들보다 김민재가 더 높은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롱패스 한번 다 성공, 수비 행위 4회로 팀 내 1위. 뭐 워낙 수비할 일이 없다 보니까 거의 수비 자체를 김민재 원백으로 했다는 걸 고작 4회인데 팀 내 1위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선수들은 뭐 수비수들도 뭐 한두 번 했다는 거예요. 공탈취 1회, 가로채기 1회, 걷어내기 2회 합쳐서 4회고요. 리커버리 9회로 이 경기 3위. 참고로 팀 내에서 김민재보다 높은 선수는 골키퍼 우루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가 상대 공 못 잡게 슬쩍 흘려주면 그걸 뒤에서 우루비가 줍는 거예요. 리커버리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비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선수에 대한 AI 평점 보면요. 풋몹은 김민재에게 7.9점, 카스트로프에게 5.5점 줬고요. 후스코드는 김민재 7.2점, 카스트로프 역시 5.5점 줬습니다. 경기 후에 카스트로프 선수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퇴장에 대해서 숨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퇴장이 맞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상황이 정말 바보 같아 보입니다. 다행히 그를, 그러니까 루이스 디아스죠, 그렇게 심하게 각하하진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팀의 계획은 1대1 대결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물론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 후에 소탈하게 퇴장을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뭐 글라트바흐 팬들은 물론 연패로 분통이 터지겠지만 그동안 그나마 잘해주는 게 얘인데 어쩌겠냐 이 정도 반응. 근데 바이언 팬들도 이 친구 성격 괜찮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장 이후에 믹스존에서 쌩까지 않고 이제 나와서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맞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는 선수 생각보다 흔하지 않거든요. 바이에른 측 친위넨 매체라고 할 수 있는 TZ, 지역지 TZ도 카스트로프의 소탈한 사과를 별도로 기사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카스트로프에 대한 코멘트로 볼 수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분명히 받아들여줄 만한 그런 사과였다. 하지만 카스트로프는 뉘른베르크 시절부터 지나친 경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오이겐 폴란스키 감독은 그의 스타 선수 카스트로프에게서 이런 점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이 마지막 퇴장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X, 구 트위터의 바이에른 팬들은 카스트로프의 솔직한 발언을 칭찬하기도 했다. 한 팬은 스포츠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다른 팬은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 선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라고 반응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프 선수가 퇴장당한 선수치고는 최상의 대응을 보여줬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거칠기로 정평이 난 카스트로프 선수는 2부 시절부터 카드캡터, 2부에서 카드를 제일 많이 받는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도 들어올 때마다 막 까고 퇴장 당하고 이런 거, 퇴장이 아니고 경고 받고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죠. 아직 이 선수 일부 적응 중이고요. 포지션이 뭔지도 찾아가고 있는 완성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일부 겪으면서 급격히 성장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독한 적응기를 겪으면서 이번 시즌 끝날 즈음에 약간 슬럼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직후가 월드컵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소탈한 면이 도움이 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평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평점은 예엔스 선수는 미리 말씀드리면 한 개밖에 안 찾았습니다. 많이 찾아봤자 다 6.5점 이런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한 개밖에 안 찾았고 바이언 위주로 하던 대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슈폭스, 빌트, TZ, AZ 4개의 매체인데 이 중에 TZ, AZ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뮌헨 쪽 지역지입니다. 먼저 이날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레나르트 칼이에요. 레나르트 칼은 이날 교체 투입돼서 득점을 멋진 골을 꽂아 넣으면서 앞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사상 최연소 챔스 득점을 경신한 데 이어서 두 경기 6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한 15분 미만 이렇게 뛴 선수는 평점을 안 주는 매체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수의 매체에서 평점이 그냥 누락했다. 이 점이 칼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이날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주로 교체 자원들이었습니다. 선발보단 교체. 그리고 이제 콩파니 감독이 전반전에 무득점이었다가 교체 카드가 다 먹히면서 심지어 포지션 변환도 먹혔어요. 아까 말씀드린 톰 비쇼프도 풀백에서도 못하다가 밀드필더로 올라가니까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풀백으로 게헤이루와 라이머를 투입했는데 라이머가 치면 공격 활성화시켜주고 게헤이루는 아주 골을 넣었죠. 이렇게 교체 카드가 다 먹혔단 말이에요. 그런 경기라는 걸 감안하고 평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김민재 선수 1괄 3점입니다. 4개 매치에서 모두 3점.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일단 뭐라고 하는지 하나씩 보죠. 빌트 3점 주면서 타의 선발 자리를 대신했다. 글라트바흐가 공격에 나설 때마다 저지했다 라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요나탄 타와 다이 우파메카노가 이번 시즌 주전이었던 게 현재까지는 맞죠. 김민재 선수가 뭐 마냥 밀려있는 게 아니고 주전 경쟁을 다시 불을 붙이면 되는 건데요. 이번 경기가 그런 18점이 되는 경기길 바라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슈폭스 3점. 타의 주전 자리를 대신했다. 우퍼메카노만큼 눈에 띄진 않았지만 탄탄한 수비였다. 이거는 추갈못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슈폭스는 우퍼메카노한테 2.5를 주면서 김민재보다 높게 줬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반전에 우퍼메카노가 더 열심히 경합하고 김민재가 좀 안정적으로 커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퍼메카노가 직접 수비한 게 눈에 띄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퍼메카노는 불필요한 경고를 받고 그것 때문에 캄다운 시키려고 감독이 뺐다니까 하프타임에. 그런 선수를 김민재보다 높게 준다.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실망스러운 슈폭스 평점입니다. TZ 3점인데요. 타를 대신해 선발 라인업에 합류한 김민재 훌륭한 활약을 했다. 콩파니 감독도 김민재를 경기에 투입해 실장 감각을 유지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요즘 많이 못 뛰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뛸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지적한 그런 평어고요. 또 3점 주긴 했다. 3점 줘야지 어쩌겠냐. 상대가 퇴장당한 상태에서 우리 바이에른이 무실점 했다고 수비수 2.1점 줄 거냐? 3점 준다. 다만 잘했다라고 멘트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3점이라도 슈폭스와 TZ의 3점은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AZ 3점 줬는데요.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휴식을 취한 타를 대신해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다. 키프로스에서 9월에 선발로 뛴 뒤 오랜만에 선발이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건 챔피언스리그 파퍼스 원정 경기를 말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경기했다. 넓은 공간을 커버했고 실수는 거의 없었다. 역시 같은 3점이지만 이 매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대체로 김민재 평점이 좀 낮은 거는 좀 아쉬워요. 저는 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최하위 팀 상대로 무실점이었다고 해서 3점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한 B 정도 3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매체가 우파보다 낮게 준 거 좀 그렇긴 합니다. 자, 빌트의 경우는 재밌는 게 글라트바흐 센터백 2명이 김민재보다 평점이 높아요. 엘베디 등 2명이 2점이고 김민재가 3점이에요. 발로 매긴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30점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카스트로프가 6점임에도 불구하고 빌트는 글라트바흐가 높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언 팬들이 우리가 졌나봐, 내가 경기를 잘못 봤나봐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막 짚고 넘어가자면 케인과 잭슨이 평점이 엉망진창인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케인은 연속 득점이 끊겼습니다. 이번 시즌 13연승이라고 했는데 그 13경기 중에서 앞선 12경기는 전경기 공격 포인트였어요. 근데 그게 끊겼어요. 이번 경기 공격 포인트 없었고요. 니콜라 잭슨
역시나 게르 같은 선수다. 팀플레이 열심히 합니다. 그럼 뭐해?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골을 못 넣었는데 이날도 득점기를 좀 날려먹었고, 뭐 특히 아주 몰아쳐야 될 때 그 모습 못 보여준 게 정말 치명적이었다. 자, 카스트로프 평점 빌트의 6점 하나 소개하면서 빌트가 뭐라고 했는지만 보겠습니다. 정말 멍청한 짓 느낌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디아스에게 강한 가혹한 태클로 15분 만에 퇴장당했다. 오이겐 폴란스키 감독에게는 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인데 그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기 뭐 퇴장당했으니까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평점 6점인데 대신에 평가를 보면 그나마 글라트바흐에서 네가 스타야. 오이겐 폴란스키 감독한테는 네가 잘해줘야 돼. 그래야 니네 팀이 부진 탈출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약간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평가를 볼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선수,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김민재와 카스트로프의 코리안 더비가 단 19분 만에 끝나버린,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잘한 바이에른과 글라트바흐의 경기 현재 반응 살펴봤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주전 도약 그리고 최소한 3인 로테 자격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과가 있는 시즌 첫 분데스리가 풀타임 경기였고요. 카스트로프 선수는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선수는 미완성이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해주는 현지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또 카스트로프 선수의 퇴장 이후의 매너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 선수 우리나라 왔을 때도 호감이잖아요. 좀 말도 좀 친절하게 해주고 굉장히 성실하고 의욕적인 모습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확실하다. 다만 그 의욕이 흥분이라는 형태로 또 분데스리가 템포를 못 따라갈 때는 발바닥을 들고 뻗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교훈을 얻는 경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